패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별명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2000년대 후반 10대들에게나 인기였던 짧은 패딩이 다시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무채색이었던 패딩들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패딩은 어쩌다가 한국 시장을 점령한 걸까요? 또 요즘 들어 패딩들이 왜 점점 화려해지는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다시 돌아온 패딩 시장입니다. 패딩은 옷 중에서도 기능성이 제일 강조된 제품입니다. 혹한을 버티려고 만들었으니까요. 실제로 몽클레르와 캐나다 구스의 겨울 재킷 제작위라도 그래요. 알프스 산악 지역의 노동자들이 추위를 버티려고 작업복 위에 재킷을 입었는데 몽클레르는 그걸 보고 방한복을 만들었죠. 또 캐나다 구스는 공기로 새의 솜털을 재킷에 넣는 기계를 개발했고 이걸로 만든 다운 재킷을 외부 활동이 많은 공공부문 직원에게 공급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보통 패션 브랜드들은 디자이너의 명성과 디자인적인 특성이 헤리티지로 이어지는데 이런 패딩 브랜드들은 방한복에서 출발했다는 게 패딩이 어떤 옷인지를 잘 보여주죠. 그런데 아무리 기능성이 최우선이라도 결국엔 옷입니다. 우리가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을 다니지는 않잖아요. 옷은 나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서 미적 측면과 브랜드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특히나 외투가 가장 심한데 패딩도 외투라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덕분에 패딩은 기능적인 면을 충족하면서도 패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패딩은 실외 노동자들의 방한복이었고 80년대부터는 스키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패딩이 대중적인 패션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이었죠. 이때 스노보드 패션이 유행이었는데요. 애초에 패딩이 방한복이라서 겨울에 입기에도 좋았어요. 90년대 후반에는 패딩의 인기가 더욱 치솟았는데 이건 패딩이 엄청 쌌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코트나 무스탕 같은 옷들이 인기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싼 외투의 수요가 늘면서 솜으로 속을 채운 패딩이 인기를 얻었죠. 게다가 이 시기부터 사무용 복장도 점점 캐주얼화되면서 패딩도 대중성을 확보한 거고요. 하지만 패딩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려면 역시 아웃도어 브랜드의 캐주얼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능적인 옷의 대명사니까요. 패딩의 대중적인 확산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노스페이스 열풍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눕시 자켓이 제2의 교복이었거든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더플코트가 중고등학생들이 겨울 교복이었던 걸 생각하면 겨울용 외투가 코트에서 패딩으로 바뀐 거죠.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교실 난방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교실의 냉난방 시설이 난로와 라디에이터에서 천정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난방의 효율이 나빴다는 겁니다. 전기 난방의 특성상 난방 효율이 낮았고 또 찬 공기는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의 순환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거기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가동하기도 힘들었고 교실 자체가 낡은 건물이어서 단열도 좋지 못해서 더 추워진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겨울 평균 기온이 많이 낮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외투가 코트에서 패딩으로 바뀐 것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노스페이스가 2010년대에는 등골 브레이크란 별명을 얻었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성비 좋은 패딩이긴 했었고요. 2010년대 중반부터 겨울 패딩은 본격적으로 캐주얼화됩니다. 기존의 패딩은 학생 교복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성인들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롱 패딩의 인기도 이때쯤 시작됐는데 압도적인 기능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죠. 특히 2017년은 그 이전에보다 훨씬 더 추웠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이어지면서 롱 패딩은 그냥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의 트렌드는 그와는 차별화된 트렌드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2018년 여름부터 롱 패딩의 인기가 급격히 식었거든요. 살 사람은 이미 다 산 거죠. 거기다 2019년 겨울은 근 20년 사이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롱 패딩과는 다르게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렇게 쇼패딩의 인기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쇼패딩은 새로운 트렌드가 됩니다. 길이도 짧았지만요. 좀 더 화려한 원색의 컬러도 입히면서 새로운 겨울 패션 아이템이 됐죠. 이와 함께 그동안 외면받았던 노스페이스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슈프림, 구찌 등과 협업을 하면서 기존 제품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고 과감한 메탈릭 컬러도 도입하면서 쇄신에 성공한 겁니다. 덕분에 해외 패셔니스타들이 노스페이스에 눕시를 입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쇼패딩보다 더 짧은 크롭 패딩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몸을 전부 덮는 롱 패딩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스타일링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색다른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조로워지기 쉬운 겨울 패션에 포인트를 주기 좋았죠. 게다가 과거와 달리 루즈핏이 유행함에 따라서 패딩의 볼륨감은 단점이 아니라 패션을 위한 장점으로 변했고요. 이렇게 패딩의 트렌드의 변화 덕분에 현재 거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패딩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롱 패딩과 쇼 패딩, 그리고 몽클레르나 캐나다 구스 같은 프리미엄 패딩도 쉽게 보이고요. 모두가 단조로운 패딩만 입던 과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 셈입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이 따뜻했기에 다양한 겨울 패션들이 쉽게 보였고요. 전보다 훨씬 추운 겨울이 오면 그때는 모두가 전처럼 롱 패딩으로 겨울을 날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단조롭지는 않고 지금처럼 다양하게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네요. 패딩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처음엔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도 결국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의 스타일이 대중화되면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패딩 하나에도 이런 흐름과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